이런 새로운 형태의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그게 컨셉 설계예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느냐. 그것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있었지만 이제 과거에 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케팅 베이스의 제품들은 기존의 고객들이 뭐를 답답해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니즈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컨셉을 만들었댔어요. 이거가 굉장히 빠르고 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의 니즈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다 시장의 니즈는 같이 보고 있어요. 또는 시장 주도의 패러다임이 시장 형성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걸 갖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점에서는 이 경쟁이 심화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기술 기반의 이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가 실제 기술을 갖다 좋은 기술이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 기술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서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고객에 대한 니즈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현재 어베일러블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될 뿐더러 특히 그런 두 가지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컨셉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런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이 제품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부품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은 우리가 기술만 포커스하거나 시장만 포커스하는 것보다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 주도, 시장 주도, 컨셉 주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우리가 좋은 컨셉이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별성이에요. 차별성이라는 건 당연히 기존의 제품과 다른 점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컨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욕구를 집중해서 그거를 하나만 잘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하느냐. 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런 어떤 특정 포커스를 하고 있는 요구와 욕구를 얼마나 시스템 전체가 컨시스턴트하게 서포트를 하느냐. 자, 그래서 새로운 컨셉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나는 빼기, 나누기, 더하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빼기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어떤 부품이나 기능이나 또는 어떤 모습이나 특징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나누거나 또는 사람을 나누거나 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게 더하기.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임팩이 적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토픽이 메타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컨셉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 메타포, 메인 메타포를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 메타포가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컨셉을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메타포를 한두 개, 세 개, 맥시멈 5개까지 선정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 처음에 이제 어떤 기능과 구조와 표현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걸 이 기능 집합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메타포들을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메타포들을 생각해 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스텝 3예요. 그 여러 가지 메타포들 중에서 어떤 메타포를 갖다가 설정을 할까를 결정을 하고 주 메타포를 선정하는 게 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서 주 메타포를 선정할 건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거기가 못하고 있는 걸 보조 메타포를 선정을 해서 이 메타포 모형을 구축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S 플러스 M 플러스, S 플러스 M 마이너스, S 마이너스 M 플러스,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이렇게 총 4가지 컬럼이 있어요. S 플러스 M 플러스는 시스템에도 있는 피처고 메타포에도 있는 피처. 그러니까 겹치는 피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타포를 갖다 선정을 했는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과 컴포넌트가 똑같다. 우리도 안에 핵심이 모터인데 이 메타포에도 모터가 핵심이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모터라고 하는 부품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S 플러스 M 플러스에 속해요. 그러면 당연히 S 플러스 M 플러스를 많이 만들면은 좋은 메타포일 텐데 거기에 캐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S 플러스 M 마이너스하고 S 마이너스 M 플러스를 최소화해야 돼요. 요 두 가지는 S 플러스 M 마이너스는 시스템에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셉에는 있지만 메타포에는 없는 거. 그럼 이거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조 메타포를 붙여야 되는 거고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S 마이너스 M 플러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셉에는 없는데 우리가 채용하려는 메타포에는 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타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 메타포를 선정하는 목표는 이 S 플러스 M 플러스를 극대화하면서 S 마이너스 M 플러스를 극소화하는 그런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플릭트가 있어요. 우리가 S 플러스 M 플러스를 막 늘려가려고 하면은 동시에 S 마이너스 M 플러스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를 늘리면서 얘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이 S 플러스 M 플러스가 최고로 크면서 동시에 S 마이너스 M 플러스가 최소로 작은 그런 주 메타포를 선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S 플러스 M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조 메타포를 가장 적은 숫자로 선정하는 것. 보조 메타포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주 메타포 하나로 나의 새로운 컨셉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나는 보조 메타포 하나만 더 쓰면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 하나만 쓰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셉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2개의 보조 메타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슬슬 경보가 울리는 거고 3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가장 적은 수의 보조 메타포를 쓰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의 기능이나 구조나 표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 메타포와 보조 메타포의 세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 컨셉 설계의 제일 마지막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메타포들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 메타포들에서 가지고 있는 3가지 점, 기능과 구조와 표현. 요 3가지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주 메타포의 S 플러스 N 플러스를 최고로 만들고 S 마이너스 N 플러스를 최소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조 메타포의 필요성을 최저로 가져가는 그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 메타포와 보조 메타포의 컴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컨셉 설계이다.